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쿠팡 집단 감염 이후에 정부의 현장 점검 이후의 사진입니다. 출퇴근, 점심시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라커룸입니다. 거리두기가 지켜지고 있는 곳이 없죠. 마켓컬리입니다. 노동자 작업복을 세탁하지 않고 이렇게 모아뒀다가 돌려 입는다고 합니다. 그 청소를 어떻게 시켰기에 그러냐, 말통으로 세 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락스, 퐁퐁, 오브클리너. 쿠팡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소독 강도가 더 심해진 거죠. 보고장구를 하나도 지급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납품 섞어서 청소시키고 코로나가 터지고 방역 대책을 많이 세우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셔서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빨랐으면 팔지 않았을까. 실행을 하셔야죠. 왜 실행을 안 해주셨는지. 정부의 합동 점검 3일 뒤에 그 물류센터 직원 식당에서 돌아가신 분의 남편분이십니다. 당시 방호복도 보호 장구도 없었습니다. 락스와 세제를 섞어서 청소를 시켰다고 하고요. 사실 이 락스와 세제를 섞는 건 방역 당국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19를 핑계로 더 많이 섞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미리 점검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이런 거 미리 점검되었으면 사실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코로나19 국감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저희 5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집단 확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정부가 물류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었는데요. 우리 산자부는 쿠팡과 마켓컬리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때 결과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업체 대상 간담회, 그리고 불시 점검 추진하겠다, 추가 점검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잘 됐습니까? 짧게 대답을 해주신다면요. 그때 급히 저희들 쿠팡에서 그 사건 남에 따라서 그 즉시 저희 현장 점검을 했고요. 관련된 38개 지역을 모두 했고 또 방역 당국과 함께해서 고위험 시설로 분류를 했고요. 특히 그때는 우리 쿠팡 같은 물류센터에 맞는 이 방역 지침이 없었습니다. 또 새롭게 그 방역 지침 만들어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많은 노력해 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쿠팡 집단 감염 이후에 정부의 현장 점검 이후의 사진입니다. 쿠팡 노동자분들이 핸드폰으로 찍어 보내주신 거라 화질이 조금 흐릿한데요. 출퇴근, 점심시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라커룸입니다. 거리두기가 지켜지고 있는 곳이 없죠.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더 무서웠는데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확진자가 발생해도 근거리 노동자에게 어떠한 공지도 연락도 없었다는 그런 노동자와 관리자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마켓컬리입니다. 노동자 작업복을 세탁하지 않고 이렇게 모아뒀다가 돌려 입는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이게 우리 정부의 단속이 아니라 민원 제기로 밝혀졌습니다. 혹시 목천 물류센터가 특별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합동 점검 대상 중 한 곳이었는데요. 당시 그곳 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입니다.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 공용 신발을 소독해라. 그런 내용들인데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 청소를 어떻게 시켰기에 그러냐, 말통으로 세 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락스, 퐁퐁, 오브클리너. 쿠팡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소독 강도가 더 심해진 거죠. 강도가 심해진 거는 2월 중순부터라고요. 확진자는 많아지는데 보고장구를 하나도 지급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납품 섞어서 청소시키고 코로나가 터지고 방역 대책을 많이 세우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셔서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빨랐으면 팔지 않았을까. 실행을 하셔야죠. 왜 실행을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부의 합동 점검 3일 뒤에 그 물류센터 직원 식당에서 돌아가신 분의 남편분이십니다. 당시 방호복도 보호 장구도 없었습니다. 락스와 세제를 섞어서 청소를 시켰다고 하고요. 사실 이 락스와 세제를 섞는 건 방역 당국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19를 핑계로 더 많이 섞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미리 점검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이런 거 미리 점검되었으면 사실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지난 9월 17일에 쿠팡 양산 물류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기사인데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보면 이제 쿠팡은 철저한 방역 관리를 이행 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어떤 수박 겉핥기식 이런 점검이 기업의 보여주기식 방역을 방치했다. 그래서 덕분에 여전히 현장 노동자들은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오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또 있습니다. 한국 게이츠라는 회사입니다. 천억 매출을 내는 외국계 중견 기업인데요. 사장의 말 한마디에 폐업했습니다. 흑자 폐업입니다. 노동자 150명은 졸지에 직장을 잃었고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자부도 노조와 면담을 한 바가 있는데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투 기업 먹튀의 교본 같은 회사가 또 있습니다. 한국산년이라는 회사인데 일본 자본입니다. 마침내 97년부터 지속 혈수를 시도하다가 마침내 또 코로나19를 핑계로 공장을 폐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를 하고 국민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했으면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산자부가 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쿠팡 물류센터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산자부는 한국 게이츠와 한국 산년처럼 재난을 핑계로 우리 노동자들 값을 붓는 그런 기업들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쿠팡과 관련 이번에 방역과 관련돼서는 없던 제도 저희 새롭게 만들고 점검하는 체제를 아무리 잘 갖추었다 손치더라도 현장에서 정말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정말 더 관심을 갖고 제가 갔을 땐 잘 지켜지는 거로 보고 받았습니다만은 실질적인 현장에 실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팔로우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말씀 주신 그 외국 자본계들의 들어와서의 어떤 우리 기업에 있어서 재난을 핑계로 한 어떤 이런 사태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